경주포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한 주의 한복판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오늘 녹화로 진행을 합니다. 현재 시각 5시 35분인데요. 녹화로 진행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경주포커스에 한 달에 한 번 연재 있는 경주 우체국 소포실장으로 계시는 조정임 실장 빨간 우체통 세상으로 보내는 편지, 지금 한참 택배가 많은 건데 소포도 많고 이 우체국 소포 배달기라는 이름의 오늘 연재가 조금 있다가 그렇지 경주 포커스 화면으로 가면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 번씩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어제 코로나19 어제 49명 나오면서 역대 경주에서 사상 최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밑에 표 있는 그대로 어제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12월 15일 날 63명이 나온 게 우리 경주의 사상 최다이고, 어제가 경주에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인데 제목까지 저렇게 사상 최다라고 달아놓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착오로 잘못 말씀드린 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어제 그건 아니었습니다. 어제가 사상 최다라고 보도했던 것은 경주 포커스의 착오라는 걸 이렇게 크게 틀린 보도라는 사실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양해를 구합니다. 틀린 보도는 바로 잡아야죠. 이게 제 달력에도 다 표시가 돼 있고, 그런데 최초에 49명 나왔을 때 그걸 제가 무슨 뭘 보고 그렇게 썼는지, 하여튼 45명이었다가 63명은 됐던 것이었는지, 하여튼 제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 사과 말씀드립니다. 오늘 코로나19는 우리 경주에서 한 32명 정도 나타나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로는 또 10,000명이 넘어서는 사상 최다를 기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주시하고 또 우리 경주에 있는 4개 대학교 총장들 오늘 모여서 경주시하고 지역이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렇게 좀 중요한 소식으로 올려놨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부터 정리를 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는 대한민국 전체로는 오늘 13,012명 해서 2020년 1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10,000명대가 넘었고, 무려 13,012명이니까요. 어제 8,000명대에다가 어제 8,571명인가 제 기억에 그런데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오미크론 정말 전파력이 세고, 다음 달에는 하루에 3만 명까지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질병관리청의 예상이기도 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보니까 80만의 정점을 찍고 지금 계속 이제 한 달 만에 80만 정점을 찍고 점점 내려오는 추세. 유럽, 영국도 마찬가지. 대체로 이제 한 달에 새 확진이 늘었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주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설 지나고 2월달 중순까지가 아마 최대 고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충분히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또 어제 제가 틀린 보도에 대한 수정은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어제가 역대 사상 최대가 아니었다. 12월 15일 날 우리 경주에서 63명 나온 것이 경주로서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날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32명 우리 경주에서 나타났는데, 32명은 32명이 발생하면서 이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확진이 13명, 격리 중 확진이 4명, 해외 입국이 1명, 타직 확진자 접촉자 10명, 선제검사에서 5명, 학원발 N차 감염은 3명이고 요양병원은 1명 추가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 경주시 누적으로 2,168명인데, 여기 2명 차이가 나는 것은, 1명은 초기에 주소가 대구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1명은 재확진 여부 때문에 1명이 빠지면서 요 통계하고 2명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드리고요. 누적으로 2,168명이고 1월달 들어서만 무려 392명째 발생을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황성이 7명, 안강이 5명, 외동이 4명, 선도, 성근, 용강 각각 2명, 건천, 동천, 문무대왕면, 불국, 양남, 중부, 형곡, 천북에서 각 1명. 지역적으로 굉장히 분포가
빠진 지역이 없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굉장히 많은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확진 시대 확진자 수가 많이 나타나면서 특정 지역의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이제 고루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좋은 일은 아니죠. 고루고루 나오는 것이. 그리고 어제 진단검사 밑에 표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어제 진단검사만 2,023명, 누적으로 우리 경주에 40만 3,350명, 격리 어제 105명 증가되면서 누적으로 14,697명이 우리 경주에서 격리가 되셨고, 현재 격리되어 계신 분이 오전 10시 현재 718명이 격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3차 접종이 어제로 50%를 넘었었습니다. 1차 접종은 84.29%, 여기 표인데요. 우리 전국보다는 우리 경주가 조금 늦게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2%포인트가량. 3차는 비슷한데 늦게 가고 있다. 2차는 82.24%, 3차는 50.17%, 전국 평균이 50.3%니까 뭐 3차 접종은 거의 비슷한데 1, 2차 접종은 우리 경주가 전국 평균보다는 한 2%포인트 낮다. 그리고 3차 접종은 50%를 넘었었다. 이게 이제 좀 눈에 띄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부터 경주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주 포커스를 통해서 오늘 경주 뉴스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경주 포커스 톱은 아까 코로나 소식 때 전해드렸습니다만, 경주에 우리 코로나19 추가 접종, 3차 접종 하신 분들의 비율이 경주 시민의 50%를 넘어섰다. 전국 평균하고 이렇게 비교를 도표 같이 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이 경주에 있는 4개 대학 총장들하고 전학영 시장 앞으로 상생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 이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주시하고 지역대학 상생협의체도 구성을 했고, 이 협의체는 경주시하고 대학이 학생 감소 등 이 위기 상황에서 공동 대응을 하자. 그리고 지역과 우리 경주 지역하고 대학이 서로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한번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오늘 열렸고요. 이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이현경 총장은 다른 일정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경주대 경기석 총장, 이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서는 반상우 산학협력 담당이 오셨고요. 위덕대에서는 김봉갑 총장, 서울대에서는 전조규 총장, 이렇게 네 분이 오셔서 이렇게 협약서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고, 협의체는 상하반기 한 2번,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또 좀 내실이 있는 사업을 추진해보자 이래서 실무위원회도 구성을 했고요. 전학희 시장 취임 이후에 우리 경주시 부서 시민소통관 안에 그 또 팀으로 대학협력팀도 신설을 했고, 뭐 기숙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경기탄환 장학금 지원 등 여러 가지 좀 지역하고 대학이 함께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동대 경주 캠퍼스 이전 논의가 불거지고, 뭐 그 속에서도 나타나듯이 워낙 지역 대학들도 지금 대학 간의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 정도로 사실은 지방대학의 위기가 매우 심한 상황에서, 그러나 또 지역에서 워낙 대학이 존재함으로써 미치는 영향력들이 단순히 어떤 경제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뭐 실제로 대학 하나가 가지는 여러 사회문화적 의미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노력들, 좀 실질적인 노력들, 서로 바라지만 말고 좀 서로 할 수 있는 일들부터 하나씩 찾아가면서 함께 노력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런 의지의 일환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다음 소식. 그리고 앞으로 자원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경주시의 공영주차장, 노성주차장 26개에서 주차요금 50%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경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제 감면 대상을 경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주는데, 근데 이게 자원봉사증만 있다고 다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에 등록한 자원봉사자 가운데 최근 2년 동안의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50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이런 그 자원봉사증이 발급이 되고, 또 그래서 50%
그 공영주차장에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4곳, 그리고 경주에 있는 노상주차장 26곳, 이렇게 해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겠죠. 실제적으로 경제적 이득까지도 도움을 주는 거니까요. 다음 소식요. 경주시가 얼마 전에 우리 루지월드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유원시설에 대해서 설 앞두고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오늘 실시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시민감사관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특별 안전점검을 경주월드 등 36곳 유원지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평소에 잘 하는지, 안전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등등, 안전관리자를 잘 배치하고 있는지 등등을 하고, 그리고 이 다음 달 4일까지는 관광진흥법 관련 무신고 업체와 안전규정 미준수 업체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을 하는데요. 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또 형사고발 등은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이 기한 내에 시정조치 안 하면 행정조치 더욱 처분이 내려줄 수밖에 없다, 이런 소식이고요. 그리고 뭐 연말연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웃돕기가 지금 설 앞두고 또 더욱더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우성새마을금고에서는 황남동, 황호동에 각각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살 20kg들의 10포, 또 라면 10박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각각 황호동, 황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알아서 이제 지역 내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품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월성동, 또 다음 사진이 월성동 분협회 설명지를 맞아서 이 선물 세트 25개 저소득층에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탁을 했다고 하고요. 요 다음 사진은 근천 게이트볼 협회 회원들이 25명인데 십시일반 돈 모아서 20만원을 근천 행정복지센터에 기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 한수원 기술혁신처에서 중부동 행정복지센터에 라면, 김, 통조림 이런 들었는 생필품 세트 50박스를 이게 한 200만원치 된다고 합니다. 기탁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맨 밑에 여기는 대응솔루션, 이 외동읍에 있는 기업인데 경주시를 방문해서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써달라면서 이 마스크 키트 140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마스크 키트에는 이 대응솔루션이 직접 제작 판매하는 마스크 60매하고 마스크 스트랩, 손소독제 이런 것들을 특별히 제작을 해서 좀 어려운 아이들에게 설명지를 선물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희망 메시지를 담고 해서 전달했다고 하는데, 경주시에서는 이 드림스타트에 참여하는 아동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 크든 작든 우리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께 참 귀한 마음에 고맙다는 마음 인사를 드립니다. 이게 실제로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자기 돈 안 갖고 온 사람들 없잖아요. 물론 이웃돕기를 해서 뭐 왜 이래 보여주기를 하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그 한 분 한 분들의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뜻에서 빠짐없이 경주시에서 알려오는 것은 빠짐없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와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소식으로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좀 눈에 띄는 뉴스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장모 최모 씨 어제 2심 판결에서 보험금 편취 혐의로 이렇게 좀 부당 취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또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항소심에서 어제 재판부가 이걸 모두 뒤집었죠. 뒤집고 어제 사실 무죄 취지로, 그런 것이 이제 매우 이례적인데 1심에서 징역 3년 실행했던 사람을 2심에서 무죄로 사실상 판단을 했던 건데, 문제는 이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
항소심 어제 그 판결 내린 재판장하고 이 최은순 씨 변호인 중에 한 명이 이 재판장하고는 또 국민의힘 그 후보하고는 또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어제 또 불거져서 여러 가지 논란도 됐습니다만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항소심 재판장하고 이 최은순 씨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이 무려 대학 동문이면서 사법연수원 동기, 또 법원에서 무려 5년간을, 내리 5년을 함께 근무했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예규에는 이럴 경우에 재판장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재판이 그대로 진행이 됐고, 또 이런 부분에 통상적으로 보면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검찰에서도 이번에는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니 요지경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겨레 보도를 보면 지난해 8월에 항소심이 시작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1심부터 사건을 맡았던 송경식 변호사가 담당을 했는데, 그 항소심 재판부가 이 최은순 씨의 보석을 허가한 직후인 작년 9월 24일부터 그 최씨 쪽에서는 판사 출신인 윤함근 변호사 등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2명을 추가 선임을 했고, 이분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변호인 의견서, 반론요지서, 증거자료 등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하고요. 이 중에 윤함근 변호사하고 이번에 항소심 재판장인 서울고등법원의 윤강열 부장판사가 고려대 법대 동문이라고 합니다. 고대 법대 동문이고, 또 300명이 채 안 되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여서 1992년부터 2년간 함께 공부한 사이라고 합니다. 변호인하고 재판장이. 또 두 사람은 2012년, 13년 수원지법에서 함께 근무를 했고, 2014년 2월 정기인산 때 또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서 2017년 2월까지 3년 더 근무를 했고, 윤한근 변호사는 그 이후에 변호사가 됐는데, 대학부터 사법연수원,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두 사람이 최소 7년 이상 인연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이거 공정성 논란이 충분히 일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 공정성 시비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항소심 윤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회피하거나 법원이 재배당했어야 마땅하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앞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16년 재판부와 변호인이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으면서 있으면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배당한다는 원칙을 이미 서울고법에서는 2016년에 세웠다고 합니다. 고교 동문이거나 대학원 동기이거나 또는 대학 동기이거나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거나 같은 시기 재판부 또는 같은 업무부서 근무했거나 또는 기타 업무상 연고나 지연 학연 등이 있는 경우에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칙을 세웠다고 하는데, 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도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예규도 두고 조치를 두고 있는데,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차은택씨 사건은 재판장하고 변호인 중 한 명이 사법연수원 동기란 이유로, 또 2019년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해서 임종훈 전 법원행정처장 차장 사건은 재판장과 변호인이 대학 동기란 이유로 각각 재배당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윤석열 후보하고 이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또 변호사하고도 7년 동안이나 인연을 같이 했기 때문에 더욱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다른 재배당을 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법조계에서 일반적인 지적이라고 하고요. 더더욱 이번에는 또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게 과연 적절했냐라는 지적이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게 한겨레 신문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뭐 중요한 보도 하나가, 본래 그 연휴 기간 또는 뭐 날짜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양자 토론을 하는 게 어떻겠냐, 방송국에서 일정도 잡고 뭐 구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었는데, 여기에 안철수, 심상정 다들 반발하면서 특히 이제 안철수 쪽에서
이 양자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오늘 법원에서 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토론은 무산이 됐다. 이게 워낙 한 후보가 토론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뭐 양자토론이라도 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사실은 양자토론이 일정하게 자기를 갖춘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죠.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좀 더 길게 이야기해서 후보들 간의 차이점들을 좀 더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엄청나게 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면 이 판단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현재 이 판단이 나오고 방송국 쪽에서는 그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이 네 사람에게 31일이나 또는 2월 3일 날 토론 날짜 하면 어떻겠냐, 토론하면 사자 토론하면 어떻겠냐 지금 제안을 오늘 했다는 소식까지가 조금 전에 속보로 떠네요. 며칠 날 하든 간에 빨리빨리 좀 대선 앞두고 이 토론이, 국민들이 토론을 좀 보고 도대체 일방적 주장만 아니라 서로 좀 차이점들, 자질 뭐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잖아. 한꺼번에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좀 이런 기회들이 좀 빨리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 밑에 기사는 오늘 헤럴드 경제가 단독 보도한 건데, 뭐 이 단독 보도 아니더라도 이미 알려지기는 많이 알려졌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 프랑스 공영방송에서까지 김건희 씨 얘네들 감옥 갈 거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냐라면서 뭐 스캔들에 휩싸였다, 이렇게 독재 방식을 프랑스에 수출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러면서 그 언론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사실상 조롱하는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 프랑스 앵테르에서 또 일부 외신 기자들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죠. 그런 이명수 기자를,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를 회유 105만 원 줬다든가라는 부분, 그리고 장영희 기자 뭐 걔들 감옥에 갈 거야, 또는 자기를 괴롭혔던 일부 언론사들 권력이라는 게 무서워서 뭐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후신 법적 조치나 뭐 이런 것들을 예고했던 그 대통령 후보 부인의 언론관이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보도 안 하는 게 우리나라 언론입니다. 조금 무슨 기자실 폐쇄한다고 해도 그 난리치기든,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모질하니 어쩌지 그 난리치기든 우리 국내 뉴스의 극우 신문들, 기자들 왜 이런 발언에는 분노하지 않나요? 참으로 선택적 분노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강하게 듭니다. 예, 오늘 경주 포커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은 경주의 조선 스토리라는 책을 번역한, 조선시대 경주에 다녀간 여러 선비들의 유람기를 번역한 경주의 조선 스토리라는 책을 낸 오상욱 경북 고전 번역연구원 원장의 인터뷰를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방송은 라이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많은 독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많은 좀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월 26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녹화로 제작을 5시 반부터 녹화 제작했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경주 포커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공유도 좀 한 번씩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오미크론이 말 그대로 지금 폭증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우리 경주는 뭐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적었습니다만 워낙 확산력이 세다고 하니까요. 마스크 잘 끼시고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각자가 조심하면서 이 위기를, 이 파도를 함께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주 포커스 브리핑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